첫 번째 사연인데요. 닉네임은 슬구라는 님인데 슬구가 뭔 뜻이지?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냥 뭐 어떤 고유명사인 건지. 만 28세의 여자분이시고 6년 차의 취생사님, 월세로 자취 중이고 500에 40. 네, 소득은 300인데 매월 차이가 있는데 그냥 뭐 3,600 뭐 이렇게 버시는 것 같아요. 네. 연. 근데 월 저축액이 없음이에요. 없음. 자, 그러면은 이 40만 원이라는 거는 괜찮은 정도인가요? 500에 40 보증금이 낮은 거 보니까 근데 저 정도는 요즘에 웬만하면 월세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분 어디 지역인지 네, 지역은 오픈 안 하셨어요. 오픈 안 하셨죠. 그럼 만약에 뭐 서울 쪽이라면은 이 정도면 사실 뭐 아주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좀 더 싼 집은 있긴 하지만 좀 많이 포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저축액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부터 취생사를 했는데 취업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만드는 바람에 소비 제어가 안 됐고 30세가 된 지금도 돌려막기를 하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고 개미지옥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짠테크를 하려고 노력 중이면서 대출 정리와 신용카드 안 쓰기를 하려고 이제 노력 중. 봐봐, 이게 문제야. 이게 노력 중이야. 노력 중. 네. 그러니까 노력을 이미 한 게 아니고 이제 IN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지 ING 아니죠. 뭐죠? 미래. 미래형이죠. 노력 중인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어요. 2년 정도 후면 저도 종잣돈으로 투자하는 날이 올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력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너무 어릴 때 취업을 좀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드는 바람에라고 쓰시긴 했는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첫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이 딱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요. 첫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에서 바로 이제 넘어가니까 이게 확 뛰죠. 보통 대학생에서 뭐 알바하면은 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벌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뭐 몇백을 주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써도 남아. 그러니까 약간 그 대학생 때의 소비 패턴하고 그렇죠. 금액대가 약간 그 괴리감이 시차가 딱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비싼 데 가지도 않아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생 때 먹던 음식점, 사던 옷 비슷한 걸 사도 돈이 남으니까 굉장히 부자가 되는 듯한 느낌을 들고 이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걸 했으니까 아마 저도 그런 거 저 나이 때 돈 버는 건 친구 사이에서 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디 가면 내가 사. 그렇지, 내가 사지. 내가 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뭐 신용카드도 만들고 멋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동안 엄마한테 뭔가 받아서 뭔가 이렇게 남한테 좀 부탁해서 돈 받아서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뭔가 내 능력으로 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좀 사기가 좀 좋아지죠. 특히 저는 여기서 이제 핸드폰을 뭘 사냐가 사실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핸드폰이요? 네, 저는 여기서 LG로 가면 조금 덜 쓰시는데 만약에 이제 애플 쪽으로 가시면은 이게 갑자기 시계도 사야 되고 핸드폰 사고 아이패드 사고 갑자기 맥북 사고 이러는 코스가 또 있어요. 또 이 젊은 여자분들 중에서는 애플 쪽으로 가셨다가 또 애플 생태계에 완전히 푹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LG로 가시면은 한결 나아지거든요. LG 망했어 이제 없어. LG가 정말 가성비 좋았었는데. 저는 진짜 LG 진짜 오래 썼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는 뭘까 봤더니 본인 이분이 스스로. 그러니까 옷을 많이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카드가 생기면서 쇼핑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연계되면서 이제 막 지르신 게 아닐까. 옷도 조금씩 많이 사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걸 좋아해서 앞뒤 신경 안 쓰고 도전하느라 돈을 못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디 프로필, 해외여행, 전화영어 수강, 스마트 스토어, PT, 토익 학원. 자, 근데 이게 어떤 그 돈을 쓰는 건 괜찮은데 어떤 한 방향으로 뭔가 목적성 있는 단어들은 아니네요. 저건 그냥 뭔가 그러니까 취위생사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는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자기 직업에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뭘까? 이게 자기 개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것들의 다양한 공통점이 SNS 같은 거, 옷욕심이라든가 바디 프로필, 해외여행, 요거랑 PT 뭐 이런 것들 PT랑 요거가 이렇게 모이면서 뭔가 그 인스타그램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그런 모양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뭔가 옷도 나의 개발을 위한 모든 게 인스타로 가네. 투자, 발전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경험 그런데 돈이 꽤 들어가는. 꽤 들어가는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좀 고액이 들어가는 것만 그런데 저런 스마트 스토어 사업해보기 다른 일 해보기 이런 것들이 도전이라고 표현을 해보셨는데 글쎄요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돈만 쓰면 되는 것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치위 생사를 해서 뭔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사실 내 목표가 네. 예를 들어 뭐 인스타 셀럽이 되는 거야. 그럼 어찌 도전이야 저런 거. 어찌 보면 다 맞아. 지금 네. 다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디 프로필 찍으려면 PT를 해서 네. 몸매를 좀 가꾸고 음흠. 해외에 가서 좋은 뭐 사진을 컨텐츠도 찍으면서 만들고, 예. 자기 옷을 잘 입는 거를 계속 사진을 남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슬슬 준비해가지고 옷을 떼다가 파는 이 플랜으로 가고 있다면 목표가 나는 이겁니다. 나쁘지 않다. 인스타 셀럽입니다. 거기다 토익 학원하고 전화 영어 수강은 뭐 해외 여행 가서 그런 좀 유창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라면 부인장님이 보내실래요? 아니 그렇게 잘하셔. 요 방향이라면 저는 옷 욕심도 많고 옷도 좋아하는데 인스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옷 판매로 가겠다. 딱이네. 이 전략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라면은 네. 아주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왜? 앞뒤 신경 안 쓰고 이거저거 도전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요 방향이신 거면은 확실하게 가는 거죠. 바디 확실하게. 프로필도 찍으시고 매일 운동하는 거 찍으시고 옷도 맨날 사서 네. 그 어디 제품이에요. 항상 태그 달고 예. 그거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네. 저것도 카드 할부로 하신다. 그렇죠. 지출을. 그러니까 이게 사업 준비로 보면은 뭐 어쩔 수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또 볼게요. 그래서 저축은 없음. 네. 그리고 지출은 150만 원. 그리고 월세 45만 원. 보험 13. 보험이 셉니다. 대부분 다 보험을 이렇게 한 10몇만 원씩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부모님이 가입하셔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실 때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애기 아프면 안 되지, 다치면 안 되지. 네. 사실 보험은 그걸 막아주는 건 아닌데 그런 기대감에 어디 아프고 다칠까봐 그러면 어떡해라고 해서 좀 빵빵하게 가입합니다. 요즘 특히나 그래요. 그래요? 그 애들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런 거 보면 엄마 아빠보다 더 비싸게 가입해요. 네네네. 그거라도 해줘야죠. 저희가 뭐 해줄 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그거는 아프지 않으면 버리는 돈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결국은 끝까지 안 내주시고 이제 네가 돈 버니까 네가 물려받아라. 이건 네 거야. 여지껏 엄마가 내줬잖아. 사실 내가 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예. 그런데 그 물려받은 걸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줬으니까 얼마나 뭐 마치 그거죠. 내가 이제 사회초년생 월급 200만 원 받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차를 물려줬는데 무슨 페라리 이런 걸 준 거야. 그건 괜찮은데? 그런데 아직 할부가 남아있고 네. 보험료가 막 500씩 들어가는. 나 엄마 나 이거 힘들어. 그렇지만 널 위해 내가 좋은 차 샀어. 근데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특히나 사회초년생 때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10만 원 막 25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건 이게 거의 버는 돈의 거의 한 5% 이상이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거 누가 병 엑스천을 그러니까 욕인 줄 알았다고. 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병원비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아프긴 아픕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낼 거가 아니라 저는 네.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식습관이나 뭐 이런 정답. 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 예. 거기다 돈을 차라리 쓰셔라.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앞단에서 병이 안 걸리면 뒤에 있는 보험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살다 보면 무조건 병에 걸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건 큰 병들은 사실 돈 네. 크게 들어갈 것들은 미리미리 발견하면 조기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조금 과하다라고 많이 구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20대 저보다 많이 내고 계세요, 보험료를. 네. 대출 상한 50만 원. 요거는 좀 이따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통신요금도 12만 원. 12만 원. 이거 애플인데? 맞죠? 이거 분명히 아이폰 이거 13 프로입니다. 69,000원 기본 요금제에 음. 딱 가닥이 나오죠. 이거 사과 이거 안 좋은데. 어쨌든 이거 사셨을 것 같고요. 식비 30만 원이면 괜찮나요? 밥만 딱 식비? 먹는데 30이면 글쎄요. 출근하면서 내 돈 내야 된다고 한다면 저렴하긴 거긴 하죠. 주말 네. 포함해가지고 30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왜 요즘에는 배달 음식들 많이 네네. 시켜 드시잖아요. 근데 과연 저게 진짜일까 의심이 드는 게 네, 저축이 없는데 없어요. 300을 버는데 네. 대출도 갚고 150 쓰고 나머지 여기가 150이 있군요. 이쪽에서 의류, 운동, 집 꾸미기에다가 150 정도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집 꾸미기가 저거 되게 이게
저것도 네. 인스타 이게 인스타일 것 느낌이 같아요. 딱 들죠. 인스타 감성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지금 애플을 써야 돼요. 왜냐면 사진이 또 감성적이게 잘 나와요. 아 이게 제가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갤럭시를 싫어해요. 그거 너무 현실적으로 나오죠. 너무 조금 카메라적으로 나오고 예, 감성이 확실히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애플로 사서 이제 집도 꾸미고 하면서 인스타 올리면서 뭔가 인스타에 그렇죠. 그 팔로우도 받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운동도 하시고 옷도 계속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이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또 저기다 너무 치열한 거 아닌가. 저 계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한번 네. 문제는 저 집 꾸미기라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네. 사람들이 많이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별의별 이제 희한한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식물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네. 아 요즘 반려식물도 키우고 막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 식물 인테리어 중에 식테크, 식테크가 뭐예요? 식물로 재테크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근데 뭐 오이를 키워? 아니요. 그리고 뭐 파 심어서 양파 심어서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관상용 식물인데 이파리 이파리 한 줄기에 막 50만 원. 왜? 나도 하고 싶다. 아 그런 게 있어?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정말 포켓몬 빵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아니, 어떻게 50만 원을 받을 수? 그 몬스테라라고 검색을 해보면 몬스테라? 몬스테라라는 그 딱 보면 아 이거 열대 식물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이파리 큰 거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막 이렇게 네네. 약간 그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이파리 색깔이 하얀 게 있어요. 네. 이게 알비노 같은 약간 유전적인 뭔가 문제가 생긴 이파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몬스테라 알보 딱 쳐보시면 네. 요게 보세요. 어. 가격 보세요. 가격.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 아니 뭐 이렇게 비싸? 저게 네. 이파리 한 장 가격이에요. 와 그래요? 저걸 아니 뭔데요? 아 저 처음 봐. 저게 특이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원래 280? 녹색이어야 되잖아요. 막 네. 3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원래는 저게 녹색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돌연변이로 하얗게 나오다 보니까 네. 특이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거는 유전이 안 돼요. 저걸 다시 뭐 씨를 심어봐야 그냥 녹색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저 이파리만 만약에 그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가지고 수경 재배를 해서 또 새순이 돋으면 그거를 팔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저게 싼 거는 뭐 한 장에 뭐 15만 원, 20만 원 한데 저렇게 비싼 것들은 이파리 한 장에 막 300만 원씩 하고. 아, 코인이 여기 있었네. 네. 저게 지금 네. 그 코로나19 이후에 유행을 해가지고 네. 집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도 하고 재테크도 네. 한다. 저거 반이 딱 하얗고 반이 이런 녹색은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비싸 보이네요. 네. 딱 봐도. 저런 것들이 있어요. 딱 봐도 저거 400원에 판다. 와. 수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돌연변이라서 야, 허옇게 죽은 거야. 네. 할머니가 보면 이거 분명히 갈가져서 잘라버려요. 400만 원짜리를. 저런 게 있으면 저런 세상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팔려요? 그러니까 저 시장이 있다니까요. 아, 야. 전 그래요? 저걸 누가 사 그러는데 그래요? 보세요. 포켓몬스터 그 빵 1,500원짜리 스티커를 그걸 왜 8,000원에 사 그러는데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비닐하우스 지으러 갑니다.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네. 저거를 집에서 한 켠에서 원룸에서 살면서 그냥 집 한 켠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저 분양 받으면 네. 잘만 키우면 또 그만큼씩 수익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아, 야, 그래서 근데 이거 저거- 약간 다단계 돌려막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터질 것 같은 언젠가 게 수요가 끊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거 말고 네. 예전에 우리 그 다육이 식물 아시죠? 네네. 다육 식물 그거 뭐 동글동글 귀여운데 그게 한때 유행해서 하나에 뭐 몇십만 원에 팔리고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네네. 이제 유행 싹 죽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뭐 몇십 몇백에 팔리던 거 그냥 뭐 10,000원, 20,000원에 걸어대고 네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이게 또 시기가 마침 잘 맞은 게 네. 저게 원래 해외 식물이에요. 네. 들여와야 되는데 아, 못 들어오는구나. 그 바나나 무슨 병 해가지고 네네네. 거기에 해충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게 수입이 다 금지되면서 이게 또 마침 맞게 저게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진짜 모양. 세상엔 돈 벌 기회가 많네요. 맞습니다. 저런 것도 뭐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아무튼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이제 알고 들어가면 약간 늦을 수도 있다. 이제 끝물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는 누가 산다. 네. 네. 아직까지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꾸미기도 그래. 좋아하시고 이런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집 꾸미기가 열풍이 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월세 곧 2년 3년 살고 나갈 집에 네.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사실 있을까? 그러니까요. 물론 내가 이게- 사는 환경을 좀 예쁘게 하고 싶은 것도 있으나 너무 과한 지출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가구가 뭐 아무리 싸도 맞아요. 1인 가구한테 그 비용이 뭐 5%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마 뭐 몇 개 사면 막 한 몇십만 원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싼 걸 사면 또 자주 바꿔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모든 게 결국에 SNS가 특히 인스타가 원흉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건 차라리 트위터를 하는 게 어떨까. 트위터는 사진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 인스타 쪽으로 가면은 영상이나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무조건 뭔가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요. 아니면 그거에 너무 좋으시면 아예 그쪽으로 아예 그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3천만 원 모으면 경매 갭 투자하고 싶으신데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운동이다. 운동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뭐 PT, 필라테스 뭐 이런 거. 아마 그 인스타 셀럽 가는 길에 계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까지 운동과 PT 막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거면 약간 좀 팔로우가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걸로 차라리 오히려 좀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자산은 지금 보증금 500만 원이고 학자금 대출이 1,300에 600. 저번에 학자금 대출 얘기해 주셨잖아요. 복리로 불어난다. 요거 이자 세다고. 셉니다. 네. 지금 이자율이 낮더라도 복리로 계속 불어나니까 내가 갚은 것만 뿅 나가고 여기 거 쌓여있던 거 계속 이자가 붙어서 나가니까 저거 의무감을 갖고 갚지 않으시면 이거 든든 학자금 대출 해가지고 소득에서 월급 받을 때 국세청에 떨어져 나가는 거. 원천징수처럼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갚았다간 진짜 평생 갑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도 못 갚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농담삼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많이 갚게 돼 있는데 고만고만한 소득에서는 계속 비용처럼 나가요. 연비를 계속 잡아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50만 원을 대출 상환한다는 건 원리금을 갚는 건데 그렇죠. 대출이 2천밖에 안 되는데 50 갚는 건 엄청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추되는 게 저 신용대출이 은행의 신용대출 1년 만기 상환하는 그런 대출이 아니라 이금융권 혹은 카드사의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 원리금 상환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갚으세요 해가지고 갚게 되는 돈이라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직장이 있으시고 6년 차인데 왜 그냥 일반 신용대출 안 받으셨을까요? 저게 아마 소비 습관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미 한번 뭐 상황이 안 좋, 신용이 되게 안 좋은가요? 뭘 살려고 예를 들어 냉장고 500만 원짜리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돈은 없고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살려고 한다면은 신용대출 받아서 이렇게 살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 크게 질러놓고 리볼빙 같이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쌓이는 대출이라면 딱 저기부터 손을 댈 수가 있죠. 그럼 요거 우선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거부터 갚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권에서 일금융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햇살론 이런 거 아니면 카드론 이미 손대셨다. 그러면 대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튼튼한. 이게 진짜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가게 되면 돌아오기가 정말 힘든 거군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지금 이분이 그 신용카드 할부를 하면서 소비 습관이 엉망진창이 된 것.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고민하세요. 아니 무이자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고 돈 있는 건 굴리면서 무이자 할부 받으면 그거 천천히 나눠내면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 6개월 무이자 6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는데 100만 원씩 무이자로 내고 내가 600을 이걸 하다못해 CMA 통장에만 넣어놔도 이자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일단 저축 안 하죠. 안 해요. 깔린 돈 이 고정 지출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그만큼씩 저축할 수 있는 여력도 뺏기고 그다음에 무이자 할부라는 게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배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인정도 안 되고 포인트 적립도 안 돼요. 포인트 쌓이는 줄 아는 분이 많더라고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 그러면 포인트 적립 1%다 그러면 사는 순간 1% 포인트가 적립되고 요즘에 이 포인트를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현금이에요. 그러면 1%, 연 1%를 바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이자로 깔아놓고 나는 5개월 동안 20만 원씩만 내고 이거 CMA 통장에 굴릴 거야. 뭐 2%로 굴릴 거야 하더라도 연 2%니까 1년 동안 묵혀놔야 그 이자를 받는 거지 해봐야 6개월 정도 묵혀놓으면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 아니에요. 카드사들이 괜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소비를 더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불로 사세요. 무조건 일시불로 못 살 것 같으면 안 사고. 안 사는 게 맞죠. 돈 모아서 사시고. 자기 합리화 진짜 이렇게 뭐 이런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할부 끝나죠. 100만 원씩 있던 게 딱 없어지면 어차피 냈던 거 또 딴 거 사요. 딴 거 사고 뭐 있나 찾아보고 리볼빙 가고 계속 가고. 그러니까 할부는 끊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맞아요. 할부부터 끊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뭐 일론 머스크가 할부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비상금 200만 원 이상 마련하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빚을 갚는데 비상금 없이 빚부터 갚아버리면
또 빚이 생겨요. 왜냐면 눈에 뭐가 있는 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감이 잘 안 와서 마이너스 통장 있는 분들은 갚다가 또 쓰고 갚다가 또 쓰고 이래요. 그래서 현금 200만 원 이상 마련을 하시고 네. 이분 월급이 300이니까 최소한 한 500 정도는 들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한두 달 정도면은 네. 계산상으로는 200만 원 마련할 수 있어서 그렇죠. 한 2달만 돼도 100만 원씩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저거 마련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신용대출 600만 원 깔려 있는 거. 저것 때문에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걸 빨리 갚아야 돼요. 저거 1번. 그리고 카드 끊으세요. 그냥 할부 자체도 하지 마시고 한도도 줄여버리시고 잘라버려요. 노력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 그냥 맘만 먹고 돈 안 써야지 맘만 먹는 거는 전혀 그렇죠. 네. 그건 노력이 아니라 고민 중인 거죠. 고민 중이고 그냥 고민 중인 상상. 거니까. 아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결국에 옷을 안 사고 네. 뭐 PT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영어 이런 거 안 해야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 네. 말씀하셨잖아요. 운동만큼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끊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못 끊겠어요. 그러면 바뀌는 게 없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보험. 제가 저 보험을 엊그제 알아봤는데 인터넷에서 이분 나이에 5만 원 이하면 암 2천, 뭐 뇌졸중 2천, 급성심에서 2천, 소위 말하는 그 3대 진단금 2천만 원 다 넣어도 4만 얼마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나이가 어리시고 여자분이시니까. 그렇죠. 사실 걸릴 확률이 극히 낮긴 하죠. 네. 비갱신으로 4만 얼마인데 도대체 13만 원은 왜 얼마나 여기 종신 뭐 이런 거 들어있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 뭐 왕창 그런 보험 같으니까 그런 저거 것 때문에 늘어난 것도 좀 줄이자. 줄이세요. 월 10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다. 저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 정말 쓸 거 다 아니 300 중에 혼자 사는데 200만 원 쓰고 월세가 40이라고 쳐도 그렇죠. 150만 원 이상을 그렇죠. 사실 월세 빼고 150이면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하루에 진짜 5만 원 이상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소비 통제만 조금 하셔도 좋아질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100만 원씩만 저축하더라도 수익률 매월 3%니까 100만 높지도 원.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예금 적금 돌려서 한다라고만 하더라도 내년 요맘때쯤 되면 이제 빚은 다 갚기 시작하고요. 네. 순자산이 쭉쭉쭉 올라오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되죠. 내후년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씩만 저축하면 2026년 네. 아직 멀었네. 한참 멀어요. 하긴 그렇죠. 왜냐면 이미 마이너스 상태이시니까 뭐 실제 3천이 아니라 이때 가면 거의 한 4천 몇백만 원 모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26년까지는 이대로 가야 된다. 네. 그러면 근데 근데 아쉬워요. 너무 적다. 너무 적어요. 아니 100만 지금 원 이분의 가지고. 소득에서 네. 이분의 나이에 2026년까지 가려면 지금 한 4년 정도 그러니까요. 남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먼데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장점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23에서 시작했으면 네. 사실 지금 잘했으면 한 1억 5천? 맞아요. 막 2억도 모았을걸요. 어떻게 네. 조금만 굴렸었으면. 근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이 앞에서 안 좋은 습관 버리기 딱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예요. 내가 신나게 달릴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쭉쭉쭉 나가다가 네. 진짜 한숨 푹 잔 거죠. 3박 4일은 자고 일어났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네. 지출 통제하면 180까지도 충분히 월 120만 원 쓰는 거 따져 보면 공과금 45만 원 저거 못 줄이는 거고요. 네. 보험료만 한 8만 원 정도 줄이고 대출 상환은 50만 원 하지만 저거 사실은 좀 있으면 없어지는 거고. 네. 근데 저건 그대로 내비뒀고요. 통신요금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비 같은 거, 뭐 기타 지출 이런 것들 그대로 거의 180만 써라. 20만 원 더 하는 거. 고작. 20만 원만 더 해도 좀 달라진다. 고작. 제 마음 같았으면 그리고 저 월 대출 상환 50만 원 저것도 빠지면 이제 170씩 그렇죠. 하면 네. 진짜 나이스한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시점은 20만 원밖에 안 늘렸으니까 네.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 안 큰 나요. 차이는 안 나네요. 네.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네네네. 하지만 벌어질수록 훨씬 더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1억 모으는 시점도 2029년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한 1억 정도 모이면 사실 되게 든든한 게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만약에 노력을 하신다, 진짜로 네. 노력하신다 그러면 저 시점도 확 당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대출까지 갚는 것도 네. 이제 다 끝나면 아마 한 이 정도쯤? 네, 이 정도쯤에도 1억 정도 모이지 않을까? 당길 수 싶기도 있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나이 정도가 되면 네. 수중에 그래도 내 돈으로 어느 정도는 들고 있어야 안심이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출을 200으로 하고 네. 100만 원으로 해라. 저것도 정말 많이 타협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축이 0이니까. 0이니까 처음부터 막 2차로 가면 120까지. 2차 그리고 좀 더 저는 3차까지 가면 한 6개월 정도 후면 이 정도 괜찮네요.
오케이.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 처음부터 막 오늘 유산소 1시간 이러면 죽으니까. 2차까지는 한 6개월, 7개월까지 가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저거 이제 뒤집는 거예요. 저축이 120. 이걸 뒤집자. 그렇죠. 사실 그 집에 40 정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빚만 다 갚으시면은 본인 용돈으로 한 7, 80 쓰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래저래. 그 정도면 충분하죠, 사실. 뭐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 120 정도만 쓰시고 180씩 저축하시면은 금방 모여요, 생각보다. 금방 모입니다. 그리고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 낳기 전까지. 맞아요. 300 버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거지. 아이 낳고 결혼하고 이런 다음부터 100만 원씩 이상 저축할 수 있는 가게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또 결혼도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어쨌든 뭐 결혼 자금 개념으로도 좀 모아 놓으셔야 되니까. 왜냐면 어쨌든 한 10년 이상 일하셨는데 그쵸. 돈이 아예 없다는 거는 조금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이빨 꽉 깨물고 내가 15년 동안 할 소비를 지금까지 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말자. 그리고 있는 것도 좀 당근으로 파시든지 해가지고 꼭 사고 싶으면 뭐 하나 정리해서 사고 정리해서 사는 식으로 해서 지출을 좀 통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계속 바뀌지 않고 점점 꼬여간다. 월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쓰고. 맞아요. 월급 는다고 해서 절대 소비가 주는 지금 패턴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다행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요참에 오늘 사연 보내주신 걸 계기로 해서 좀 사람이 바뀌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아예 인스타 셀럽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연 소개하고 나서 종종 이제 문자 저번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내주시더라고요. 혹시 오셨으면은 알려주세요. 누구요? 아니 뭐 매일 저기 별도로 뭐 주시면은 인스타를 뭐 공개를 우리가 해줘. 근데 뭐 엄청 괜찮으신 거야. 방금 보니까 팔로워 막 팔로워 35만 아니야? 팔로워 35만이고 막 해외에서 막 엄청 막 보고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치위 생산할 게 아니다. 그거는 그 취미 생산은 취미 활동. 그러니까 나의 그 재능을 썩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아닐 거면 끊어라. 맞아요. 아침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여기 사연 올리신 거 보면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인 애들은 지금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안 봐요. 안 보죠? 그런 걸 왜 봐? 지금 찐들은 안 봅니다. 돈 쓸 생각 지금 뭐 그런 거 안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핫플레이스에 계실 거예요 아마.